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빠른 공천 결정을 바라는 전국 예비 후보자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관위 심사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비박과 친박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 문제 불거진 뒤 하루 만에 봉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나머지 4명의 위원들과 함께 회견을 했습니다. 자, 노력하겠다, 합리적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 자, 지금부터 정리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코너에는요, 새누리당 소식 저희가 점검해 봤습니다. 일단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따로 만났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한 이후에 발칵 뒤집힌 상황 때문이죠. 일단 이한구 공천위원장 그 최근의 일정 저희가 정해 봤습니다. 하이 참나. 내가 화장실 갔다 왔다는 얘기까지 다 여러분한테 해야 돼요? 저기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확인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진실이 아직 안 밝혀진 상황에서 김무성 당대표만 경선에 참여하게 만들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세 사람은 세트로 처리를 해야 돼요. 어제 아침에 발표했던 거는 김무성 대표 하나 빠진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은 그거냐 이거지. 지금 공관위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강 대표가 물러나든지 내가 물러나든지 해야 되잖아요. 자, 저희가 이제 오늘 김승연의 뉴스탑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한 영상인데 새누리당의 복원력이 이렇게 강하고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자, 반쯤 쪼개졌다고 생각되었던 것 지금 방금 보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회견을 통해서 봉합을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자, 천상혁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저 상황까지만 해도 다 쪼개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얘기는 내가 됐건 김무성 대표가 됐건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국면을 가는 것 같네요. 일단은 야당 쪽,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물갈이도 잘 진행이 되면서 여론이 야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네. 여당 내분에 아마 좀 봉합을 시도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론 완전한 봉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김무성 대표라든지 일부 또 그 의원들에 대한 이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언론에 바깥에 비치는 것만큼은 좀 화해하고 화합하는 국면을 좀 가자. 이래서 지금 부랴부랴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한 브리핑 내용은 별게 없었어요.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악수하고 끝났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 변호사께? 이 시점에 그 엄정함, 공정함이 생명일 것 같은 공천관리 작업인데 만약에 뭐 일단 본인은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무수석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호텔 비즈니스룸에 따로 마련된 방에서 만났다. 그건 우리가 그 법원에서 흔히 농담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모든 죄는 들킨 게 유죄지, 안 들키면 네. 무죄라고. 그러니까 네. 현 수석. 네.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이한구 위원장은 화내고 있고요. 네. 만난 거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만나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한구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공천이 한참 진행 중이고 이게 친박 비박 싸움이 없으면요. 네. 만난 게 적절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이해가는데 지금 친박 비박 그리고 현 수석 같으면 친박을 대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말을 했더라도 이게 공천에 그리고 공관위원장하고 만났다는 게 공천의 어떤 그 중립성, 네. 신빙성을 주기가 힘드는 거죠. 자, 구장욱 차장.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에 시끌시끌한 건 매년 선거 때문에 있었지만 이 정도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저렇게 빨리 복원시키는 건 새누리당의 아주 독특한 면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일시적인 봉합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 열흘 사이에 그 새누리당이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를 보면 네. 활생부 파문을 겪었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 유출 파문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이 소위 말하는 비박계 공관위원들이 이제 보이콧을 했다가 다시 이제 봉합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일진일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네. 새누리당 공천이 비박과 친박 간에 굉장히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뜨거운 이 경쟁 양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수면 아래에서 논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윤상현 의원의 그 지금 막말. 네. 이게 사실은 공천에 어떤 아주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진아 그 사무총장하고 나온 그 오늘 어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면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는 우리가 도저히 그 공관위를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만일에 이게 서로 그냥 봉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네. 이 부분에서 아직 윤상현 의원의 어떤 거취 문제가 확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일단 그 친박 쪽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닐까.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차후 네.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 황진아 사무총장하고 홍문표 그 공관위원이 네. 이렇게 봉합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저렇게 빠르게 봉합된 것은 당내 위기의식도 있지만 적어도 윤상현 의원 정도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 좀 전달된 걸로 보셨죠? 뭐 배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하겠다. 네. 그게 나오지 않았을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뭐 좀 더 논의를 하겠지만 네. 이 최근 3월 9일과 10일, 11일 이 3일 동안 새누리당 공관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네. 김무성 대표가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런데 그 지역만 빼놓고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한구 위원장과 현기환 수석이 함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마 윤상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네. 김무성 대표와 연동을 시켜서 네. 비박계를 좀 압박을 해서 윤상현 파문을 좀 잠재우자. 네. 이런 묵계가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저런 장면인데 사실은 방금 전에 웃는 얼굴로 화합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 했거든요. 사실 이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자, 황진화와 이한구 둘 사이에 오갔던 얘기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공천관리 업무를 그렇게 독선적으로 한다? 이거 안 된다. 그럼 사퇴 요구를 해야죠. 사퇴 요구하신다. 그럼 사퇴 요구를 해야지, 당연히. 자꾸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보도를 해야지. 기자들이 또 뭐야?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 그건 뭐야?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지. 이거 지켜봐. 이거 왜 이래요?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이거 이한구 대표한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이걸, 왜 뺐는지 모르지만 빨리 집어넣어서 하라고 해. 그래서 쪽지를 보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공천위원장이 뭐 독불장군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야. 누구든지 공관위원장한테 그런 걸 강요하면 안 돼. 그렇잖아. 자, 저 쪽지란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황진화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이 얘기하는 쪽지를 전달하는 장면 보여드릴 텐데요. 그 쪽지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영상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쪽지라는 게요.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뭔가가 전달됐는데, 그러니까 어제 아침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 상황인데, 자, 지금 받는 모습이죠.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네. 어제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던 단상. 고개를 절레절레 고개 이제 젓네요. 밑에가 잘 안 보이지만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숙였지 않습니까? 네. 옆쪽에서 쪽지가 들어온 거죠. 네. 쪽지에는 김무성 대표를 공천 지역에 네. 포함시켜라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가 전달이 됐는데 네.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공천 이 명단 발표에 김무성 대표의 명단이 들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한구 위원장이 무시하고 빼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바깥에 있던 다른 공관위원장이 원래 있던 거 왜 발표 안 하십니까? 다시 네. 넣으십시오 하고 쪽지를 전달했는데 못 넣어 이렇게 고개를 흔든 게 사단이 됐습니다. 자, 쪽지가 전달됐고 예정대로 발표가 됐다면
김무성 당 대표는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경선부터 쭉 절차를 밟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덜컥 떨어진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걸 수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까 구장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한 사람만 보내면 너무 아까우니 김무성과 세트로 같이 보내겠다라는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카드로 이 김무성 카드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친박 진영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박계의 공천관리위원이라면 방금 보신 황진아 사무총장과 함께 홍문표 사무부총장이 있거든요. 오늘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눈 설전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장 차장. 네. 이렇게 가시도친 설전, 저희가 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홍문표 그 공천위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아침에 회의는 안 나오고 언론에 인터뷰만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을 제끼고 왜 다른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타박을 하니까 홍문표 의원이 인터뷰고 뭐고 오늘 그렇게 뵈려고 해도 용안을 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한구 위원장이 피한 거 아니냐. 네. 비박계 공관위원들을 좀 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관위원들끼리 성토대회가 열렸다. 홍문표 위원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도 하고요. 네. 무슨 성토대회인지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또 바깥에 대고 자기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날 공격하는 인터뷰 좀 그만하고 네. 그냥 입 닫고 우리끼리 일 좀 더 하자. 네. 그런 얘기군요. 이제 안에서 이 공천 심사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는 아까 그 앞서서 황진아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한구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지금 자꾸 공천심사위를 끌고 가니까 내부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밖에서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이 좀 불편한 심기를 피력을 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비박계는 이한구 위원장의 태도를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김무성 대표마저도 공천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천을 진행할지 모른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설전의 설전, 갈등의 갈등, 대결의 대결이었던 오늘 하루였다면 자, 김승현의 뉴스탑 땐 진행되는 그 6시 이후 언저리부터 빠르게 일단 닿는 것 보였습니다. 근데 역시 관건은요. 김윤상현 의원 그런 말 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될지일 텐데요. 자, 그러나 그 중심에 서 있는 김무성 대표는 오늘 입을 딱 닫았습니다. 무건 시위일 수도 있고 침묵 시위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김무성 대표 오늘 하루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관위 상황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공관위 도덕성이 유지된다는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황 총장님께서 위원장이 저를 계속 독선적으로 나오는 사퇴 요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오늘도 대표님과 경선 발표는 빠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쯤 정리될지 저희가 대표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면서 대표님 발표를 듣는데 김영태 정두원이라는 대표님을 엮어서 뭐 명단에서 좀 빨리 발표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만 꼬집어 얘기할 순 없어요. 자, 김무성 당대표, 이제 당대표를 넘어서 대권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8년 전, 4년 전 그랬고 이번에 어쩌면 세 번째 공천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일단 침묵을 지키면서 무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자, 여 변호사님, 이거 내가 그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나는 망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김무성 대표만큼 네. 지금 이 공천에서 네. 어떤 지금 물밑에서 네. 오고 가는 걸 많이 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친박들이 이한구 위원장한테 행사하는 영향력 이거는 뭐 현장은 못 잡았지만 뭐 김무성 대표가 그걸 정치를 얼마 했는데 모르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 살생부 파동에 대해서도 있죠. 사실 김무성 그 대표가 네. 이걸 당이 더 이상 이게 더 시끄러지면 안 된다. 네. 이거 사실 덮은 겁니다. 네. 이게 살생부가 있다 없다가 그걸로 결론 난 게 아니고 덮은 거고요. 네. 그다음 저 정두원 의원하고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 그 여론조사 이 누출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김무성 대표가 이게 지금 어느 음모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계를 제거하고자 하는 이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걸 김무성, 방송하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모를 리 없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이런 걸 알고 있을 때 이걸 다 꺼내면 우리 당 공멸이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이한구 위원장이라든가 친박 좀 그만해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나 아무것도 말 안 할 테니까 따라와서 질문도 하지 마라. 그냥 멀리서 사진이나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어제 행사장에서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압축한 설명을 했는데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출판 기념회장에서 지금의 봄날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출래 불사춘입니다. 꽃샘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늘 모처럼 정말 오고 싶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여기 오면서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습니다. 63년 미국의 페어리 디큰스 대학교에서 덕을 베푼 사람은 떠나도 덕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덕을 베푼 사람은 떠나도 덕이 남는다. 네. 의미심장한 말로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했다라면 조금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덕을 베푸시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실제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나에게 덕을 베푼 사람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덕을 베풀라라는 이제 권유가 되는데 덕을 베푸는 사람은 지금 아직 박 대통령이 덕을 베풀지 안 베풀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풀게 되면 덕이 남습니다. 이런 권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에서는 조금 실기한 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대구와 경상북도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환호가 쏟아지는 장면 봐서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 관련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네요. 전 차장 어떻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지지율도 올랐지만 TK에서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잘하고 있다가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에서 22로 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크게 반등한 셈입니다. 특히 TK 지역을 위주로요.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던 거는 오전에 갔다가 이제 그 여러 장소를 다닌 것은 오후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어제까지 실시가 됐지만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 가서 했던 행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조간신문이나 어제 늦게부터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구 방문에 대한 민심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 지지율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권 상황, 이제 총선 과연 치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잘 봐야 될 대목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공천 처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 과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둘 중 한 명이 떠난 상황이 과연 올 것인지에 대한 거겠죠.